네, 안녕하세요. 옳은소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일반인들의 정치 의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반인들이라고 하니까 뭐 제가 일반인이 아니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뉴스를 틀었을 때 정치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크게 비판 없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에이 뭐야 이러면서 돌려버린다거나 국회의원 욕을 그냥 한다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의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인 60대 중후반 세대들은 뭐 지역색이 됐든 정치색이 됐든 현 정부 뭐 전 정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정치에 대한 의식들이 어느 정도는 있으세요. 뭐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근데 요즘에는 점점 그런 것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심지어는 뭐 심지어라고 말하기 좀 이상하긴 하지만 60대 초중반, 50대 후반 이러신 분들도 특별하게 정치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정치인은 나쁜 놈들, 그냥 뭐 일반 국민들 뒤통수 치는 놈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것들은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정치인들을 그렇게만 바라봐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치인들이 떤 법안을 상정해서 그것들이 이제 통과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나오게 돼도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젊은 층에서 더욱 그걸 느끼게 되는데요. 20대, 뭐 30대 이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가정을 꾸리지 않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그러니까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죠. 그렇거나 자기의 소유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30대 초중반인 한 청년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얹혀 살아요. 자기 재산세도 내지 않고 뭐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런 어떤 뭐 자동차 세라든지 이런 걸 내지 않고 뭐 집에 나오는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부모님이 내시니까 나는 그냥 모르는 거야. 나는 그냥 내가 월급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그걸로 뭐 저축 조금 하고 핸드폰비 내고 내가 사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렇게 사니까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뼈로 바로 피부로 와닿는 분들은 과연 상관이 없다고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저희 나이 대에도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애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대부분이 그렇고 친구들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왜 관심이 없냐 물어보면 나랑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냥 내가 재밌게 살고 싶을 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들 자체가 어떤 정치 공작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정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멀게 해서 자신들이 이루고 싶은 바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치 수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시는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을 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혈기왕성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 쉽게 말해서 야동 사이트 있죠. 야동 사이트들이 작년인가요? 뭐 올해인가요? 그 다 막혔어요. 근데 물론 이거 우회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돼서 그런 뭐 성인 동영상을 보는데도 좀 제한이 걸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리얼도를 수입하는데도 제한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극단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또 하는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뭐 군인들의 복무 기간을 줄인다든지 뭐 월급을 올린다든지 학생들의 뭐 수능 시험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뭐 모의고사를 어떻게 한다 뭐 내신을 어떻게 한다 수시는 어떻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한 자기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정부의 정책과 아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법이 상정되어서 그게 통과되고 실시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도 다 정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당장 내 눈앞에 어떤 게 딱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답답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또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가 해도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해도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정치 하시는 분들은 뭐 왜 뽑아요? 누가 해도 똑같다고 하면 얘를 뽑아도 똑같고 쟤를 뽑아도 똑같으면은 그럼 다 같이 투표를 안 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한 명한테 계속 몰빵을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내가 지금 이 나라에서 그래도 먹고 살고 또 나름대로 재미있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어떤 정치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인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뭐 갖고 있는 어떤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정치인들, 정치 정당들, 뭐 좌파 우파라고 얘기하는 그런 파들, 진보 보수라고 얘기하는 그 진영들의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파, 보수라고 한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정책들과 진보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의 정책들이 아주 상반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무상급식의 경우에 좌파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에게 점심을 똑같이 줘야 된다는 그런 전면적인 복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은 학생이나 돈이 적은 학생이나 누구나 똑같이 점심을 줘야지 공평하게 줘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파 보수의 경우에는 돈이 많은 집안의 학생들에게는 점심 주지 말고 점심값을 내기 부담스러운 좀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점심을 주자라는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자, 이거부터 좀 달라집니다. 근데 사실 저는 보수 우파의 가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조금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좌파가 말한 그런 전면적인 그런 복지의 경우에는 그런 어떤 서울시에서 만약에 학생들에게 점심값을 제공하는 거 했을 때 정해져 있는 점심값에 대한 급식비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똑같이 다 학생들에게 다 풀게 되면은 전반적인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무슨 소리냐? 양도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수급되는 그런 재료들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똑같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학생들이 맛있게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그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원래 자기 돈을 내고도 좋은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애들도 좋지 않은 급식을 먹게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우파가 말한 선택적인 복지의 경우에는 돈이 충분히 있는 학생들에게 돈을 뭐하러 줍니까? 학생들에게 밥을 또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에게만 그걸 지원하게 해서 전반적인 급식의 질을 올리고 또한 예산도 어느 정도 아끼자고 절감하자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서 이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가난한 집 학생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아이들의 기회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 돈 없는 애들 많은 애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줘버리자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집안의 뭐 근로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어느 정도 이하되는 학생들에게는 뭐 내가 나라에서 너한테 급식을 준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주는 것처럼 해서 주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뭐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 좌파, 진보 그리고 우파 보수들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진영을 찍느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복지, 뭐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또 현 정부가 이제 진보 좌파 정부잖아요. 그쪽 가치를 지향하시는 분들의 정부고, 그리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친하게 지내길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 어떤 도발을 한다거나 북한에서 김정은이 좀 강력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뭔가 저희가 좀 이제 약하게 대응을 하고 좀 예전처럼 강력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보 우파의 경우에는 어떤 도발이 있을 때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도 이제 또 북한과의 어떤 외교적인 것들도 북한과의 그런 것들도 안보적인 것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현 정권은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정권입니다. 좌파 같은 경우에는 반미를 외치고 뭐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정도로 미국과의 동맹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파 정권에는 미국과의 한미 동맹을 정말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해도 똑같다라는 말은 정말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크게 반성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다면은 당신은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뭐 다 같이 좀 가난하더라도 공평한 나라에 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다 나랑 비슷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난하지만 기회가 많아서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고, 또한 그 시장, 자유시장 경제에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 나가면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하지만 그 반면에 또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또 열심히 살아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은지를 일단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당이 어디인가, 그런 정치인이 누구인가, 그런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